안녕하세요. 관리회계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11주차 수업은요,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 순서는요, 제일 처음에 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개념. 그리고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에 대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잔여 이익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세 번째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이제 프린터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제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가 나와요.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 OE, 개념이 나오고 있죠. 개념 보시면요, 원가와 수익에 대한 통제 권한뿐만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 중심점이고,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에 대한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 포괄적인 책임 중심점, 이것이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는요, 두 번째 내용, 투자를 기초로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 중심점은 얼마의 금액을 투자해서 그래서 얼마 이익을 창출했는지에 대해서 성과 평가하는 것, 이것이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가 되겠죠.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하는 성과 측정치는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투자 수익률, ROI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잔여 이익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잔여 이익은 RI라고 하죠. RI. 그 다음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적 부가가치는 2부A라고 하죠. 2부A. 그래서 세 가지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 이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자 수익률은 ROI. 첫 번째 내용 보시면 투자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이것을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이익에서 투자액을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영업이익에서 투자액을 나눈 값, 이것이 투자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익으로 묶어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익은 투자 수익률 곱하기 투자액, 그러니까 이 투자액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곱하기가 되겠죠. 투자 수익률 곱하기 투자액,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계산하게 되면요, 매출액분의 이익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곱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투자 수익률은 매출액분의 이익 곱하기 투자액분의 매출액,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분의 이익. 그래서 매출액을 없애주게 되면은 투자액분의 이익 이렇게 나와서 위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풀어쓰게 되면 매출액분의 이익 이것은요 매출액 이익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액 중에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이 되겠죠. 매출액 이익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자액분의 매출액 이것은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 수익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것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투자 수익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이익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출의 이익률이 있죠. 매출의 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이익이 된다. 이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자산 회전율 아셔야 되겠죠. 자산 회전율은 투자액분의 매출액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세 가지씩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나오죠. 투자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의 이익률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증가시킨다. 두 번째는 자산 회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증가시킨다. 즉 매출의 이익률을 증가시켜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회전율을 높여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의 이익률을 증가시켜요. 이것은 원가 통제 측면에서 성과 평가하게 되겠죠. 원가 통제 측면.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정한 매출액 하에서 원가를 절감하게 되면 이익이 증가되겠죠. 이익이 증가되면 매출의 이익률이 증가하게 되고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산 회전율을 증가시키게 돼요. 자산 회전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것은 수익 창출 측면이 되겠죠. 수익 창출 측면. 그 다음에 자금 운용 측면에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일정한 투자액 하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자산 회전율이 증가하게 되고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매출액을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투자액이 감소하게 되어 그러면 자산 회전율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 매출의 이익률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자산 회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로 성과 평가할 경우 투자 중심점의 의사결정하는 법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는 신규 투자원의 투자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커요. 그렇게 되면 투자원을 채택하게 되겠죠. 반면에 신규 투자원의 투자 수익률이 투자 전 수익률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투자는 기각하게 되겠죠. 첫 번째, 신규 투자의 투자 수익률이 투자 전 수익률보다 커요. 그렇게 되면 투자 후 투자 수익률보다 투자 전 투자 수익률보다 크게 되면은 이 투자는 채택하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규 투자하는 투자 수익률이 투자 전 투자 수익률보다 작게 되면은 투자 후 투자 수익률이 투자 전 투자 수익률보다 작으면 이것은 투자안을 기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준최적화라는 개념이 나오죠. 준최적화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 수익률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유리한 투자이지만 투자 중심점과 경영자가 성과평가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투자안을 기획하는 경우 이때가 준최적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회사 전체적으로 봐서는 투자안이 유리해요. 그런데 세부 사안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것은 채택하게 되고 어떠한 것은 기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준최적화라고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개별 투자 중심점 입장에서 최적이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는 최적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준최적화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3페이지에 나오죠. 3페이지 연습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씩을 정리하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자산 회전율은 평균 투자액분의 매출액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시고,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수익률은 평균 투자액분의 영업이익.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다음은 투자 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 안양의 A 사업부와 B 사업부에 관한 자료이다. 그래서 A 사업부, B 사업부의 자료가 나와 있죠. A 사업부의 매출액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균 투자액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평균 투자액은 8천만 원. 그 다음에 매출액 이익률은 5%, 그다음 자산 회전율은 4회,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알 수 없죠. B사업부는 매출액은 600만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0만 원, 평균 투자액이 안 나와 있고, 매출액 이익률도 안 나와 있고, 자산 회전율도 안 나와 있죠. 이때 투자 수익률은 3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면 1값에서 6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투자 수익률을 위해서 두 사업부 간의 상대적 성과 순위를 결정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B 사업부는 평균 투자액이 50만 원이고 연간 1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B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투자액이 50만 원이 있고 영업이익이 10만 원이 될 것이라는 신규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죠. 그래서 단 주식회사 안양은 투자 수익률로 각 사업부 성과평가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안양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15%이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B사업부의 투자 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그다음 두 번째 B사업부 경영자는 신규 투자안을 채택하겠는가. 세 번째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신규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식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 값을 구해야 되겠죠. 매출액을 구해야 돼요. 매출액을 구하려면 첫 번째 자산 회전율 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자산 회전율이 4회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투자액이 나와 있죠. 평균 투자액은 8천만 원. 그러면 1번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매출액 금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 금액을 구해 보세요. 매출액은 8천만 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3억 2천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번 값은 3억 2천이라는 금액을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1번 A 사업부의 매출액 금액은 3억 2천 금액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매출의 이익률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하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 값을 알 수가 없죠. 영업이익 값을 알 수가 없고 매출액 구했죠. 매출액은 3억 2천. 그러면 매출의 이익률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5%. 그러면 3억 2천 곱하기 5% 해주게 되면 2번 값이 나오게 되겠죠. 영업이익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러면 영업이익 값은 얼마가 나오죠? 네, 1,600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투자 수익률을 아는 문제가 되겠죠. 투자 수익률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요, 평균 투자액분의 영업이익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1,60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투자액 금액은 8천만 원.
이렇게 구하시게 되면 투자 수익률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얼마 나오죠? 네, 0.2가 나오게 되죠. 0.2가 나오게 되니까 20%가 나오게 되죠. 20%.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20% 돼서 1번은 3억 2천, 그 다음에 2번은 1,600만 원, 그 다음에 3번은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A 사업부에 대한 자료를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B 사업부 있죠. B 사업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을 통해서 4번 값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 투자액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구하게 되면 영업이익값 나와 있죠. 영업이익 값은 60만 원.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은 자료 보니까 30% 나와 있죠. 30%.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4번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4번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투자의 금액은 200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매출의 이익률 구해야 되겠죠. 매출의 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은 600만 원 나왔죠. 6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0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매출의 이익률은 몇 퍼센트 나오게 되죠? 1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매출의 이익률은 10%.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회전율. 자산 회전율은 평균 투자액분의 매출액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 투자액은 아까 계산해서 200만 원 구했죠. 200만 원 분의 매출액은 600만 원 되니까 600만 원 나누기 200만 원 주게 되면 자산 회전율은 3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값은 3억 2천, 그 다음에 2번 값은 1,600만 원, 투자 수익률은 20%, 3번은 20%, 그 다음에 4번은 200만 원, 5번은 10%, 6번은 3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빈칸에 넣어 두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수익률을 구하게 됐죠. 투자 수익률 보니까 A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됐죠? 네, 20%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 사업부는 30%가 되니까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해줘야 될까요? 네, 그쵸? B 사업부부터 1순위 해주고 2순위도 A 사업부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순위 B 사업부, 2순위는 A 사업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정리되셨죠? 이번 문제 보시면 B사업부는 평균 투자액이 50만 원이고 연간 영업이익이 10만 원이 될 것이라는 신규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죠. 이때 B사업부가 투자 전 투자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 수익률은 이익 나누기 평균 투자액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영업이익과 B사업부 보세요. B사업부는 영업이익이 얼마죠? 네, 60만 원이 나오죠. 6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투자액은 아까 200만 원 구했죠? 200만 원.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60만 원 나누기 200만 원 해주게 되면 투자 수익이 나오게 되겠죠? 몇 퍼센트 나오게 되죠?
네, 30% 나오게 되죠. 투자 전 수익률은 30%가 나와 있어요. 투자 전 투자 수익률은 30%. 근데 이제 신규 투자에 나와 있죠. 신규 투자는 보니까 영업이익이 10만 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투자액이 50만 원. 이렇게 되면 10만 원 나누기 50만 원 주게 되면 투자 수익률 나오게 되죠. 그럼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 나오게 되죠? 네, 20%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투자 후 투자를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은 60만 원에서 10만 원 추가되니까 7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70만 원 나오게 되고 평균 투자액은 2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주면 되겠죠. 그러면 250만 원. 그래서 70만 원 나누기 250만 원 주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 나오게 되죠? 네, 0.28 나오게 되죠. 그러면 0.28 나오게 되니까 28%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 전 수익률은 30%인데 투자 후 보니까 28% 나왔죠. 그러니까 2%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투자는 채택해야 될까요? 기각해야 될까요? 네, 투자 전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각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 값에 투자안을 기각해주게 되는 거죠.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신규 투자한 투자 수익률은 20%죠. 20%인데 투자 전 투자 수익률 이것은 30% 나와 있죠. 그러면 신규 투자안보다 투자 전 투자 수익률이 높죠. 이것은 이제 투자안을 기각하게 되겠죠. 투자안을 기각한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투자 후 투자 수익률은 28% 나와 있죠. 28% 되는 거고 투자 전 투자 수익률은 30%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투자 후 투자 수익률이 투자 전 수익률보다 2% 줄어들게 되니까 이 투자는 기각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사업부를 신규 투자는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신규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관한 문제. 회사 전체에서 보면은 신규 투자안의 투자 수익률은 20%가 나오게 되죠. 20%인데 거기 이제 2번 세 번째 줄 보시면 주식회사 안양에 최저 필수 수익률 나와 있죠. 15%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이것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신규 투자한 투자 수익률
20% 이거와 최저 필수 수익률 15% 이것을 비교하게 되는데 신규 투자를 채택했을 때가 더 높게 되죠. 그래서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면 신규 투자안의 투자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채택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 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신규 투자안을 채택했는데 비사업부만을 봤을 때는 이 투자안은 기각하게 되죠. 기각하게 되니까 목표 일치성이 일치하지 않죠. 비사업부 쪽으로 보면 이 투자안은 기각해야 되는데 회사 전체 관점에서는 채택해야 되니까 목표 일치성이 회사 전체에서 보면 목표 일치성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현상을 준최적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적용시키게 되면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적용할 때 한계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자녀 이익이랑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